이번 영상에서는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 부담 때문에 뭐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당첨하는 요령이라고 할까요? 어떻게 하면 더 당첨이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청약에 좀 관심 갖고 계시고 청약 앞으로 도전하실 분들,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당첨되더라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과거에는 한 1년, 한 3개월, 4개월 전이죠. 이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월 납입금, 이 맥시멈 자체를 10만 원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당첨선이 뭐 많으면 2,800, 2,700 뭐 이 정도였죠. 그럼 3천만 원 넘는 통장들은 보기가 흔치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룰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월 납입금 자체를 25만 원으로, 일반 공호 같은 경우는 월 납입금 25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인기 있는 단지들, 이번에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A3 블록 같은 경우, 이런 경우에는 한 3천만 원짜리 통장이 나올 수도 있다,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일반 공공 청약 노리시는 분들은 25만 원 이 한도를 꼭 채워서 계속해서 납입 금액을 늘려가야지 나중에 조금 좋은 단지 나오고 뭐 이랬을 때 내가 좀 유리한 위치에서 청약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생애 최초 같은 경우 600만 원 선납을 납입하시고 추첨제 이렇게 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젊은 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, 일반 공고 같은 경우는 먼 옛날 얘기죠.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청약 제도가 바뀔지 모르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는 이 특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는 무조건 뭐 청약 선당 후금이라 그랬죠. 그래서 먼저 우선 당첨만 되고 나면은 그 후는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좀 이런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규제 지역하고 규제 지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,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. 어차피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 자체도 크게 없고 미분양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서 뭐 차라리 할인 분양을 하는 물건들을 사는 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크게 의미가 없고,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좀 봐야겠죠. 규제 지역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지금 왕숙지구나 뭐 인기 있는 청약 지역 같은 경우, 이런 경우 지방 지역 제외하고 수도권의 청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쪽에 좀 해당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제약을 좀 보면 계약금이 한 10% 20% 현금이 좀 무조건 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번에 왕숙지구를 기준했을 때 30평대 기준했을 때는 뭐 한 7억 선 이 정도로 좀 본다고 하면은 한 7천만 원, 많으면 뭐 한 1억 4천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. 7천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히 계약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, 그다음 중도금을 넘어가야 돼요. 중도금 같은 경우는 뭐 대출과 자력 부담금이 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0%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 있던 7천, 그다음에 여기서 1억 4천에서 도합 2억 1천만 원, 많으면 2억 8천. 이 정도까지 내가 좀 가용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. 이제 뭐 DSR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, 내가 지금 수익이 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, 나중에 뭐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실거주 의무가 이제 무조건 생겼죠. 그래서 기존에는 세입자를 구해놓고 세입자한테 우선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 후에 나중에 이제 올라간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, 이제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해당이 없습니다. 무조건 내가 좀 처음에 들어가서 실거주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로또 분양의 역설, 이것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시세가 오르서 대출을 깎인다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는 좀 가끔가다 뭐 한 채 두 채씩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강남 같은 경우는 뭐 30평대 기준에 때문에 기본이 1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평당물이 30억이 넘는데 분양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뭐 한 절반 값도 안 되는 뭐 10억대 초반, 중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, 이런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좀 상당히 많이 깎입니다. 그래서 대출 한도가 2억으로 급감이 되죠. 2억으로 급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가 뭐 10억, 기존에 20억, 25억에 있는 그런 시세, 그런 단지라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 8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이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됩니다. 가진 자들을 위한 무슨 축제다.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어야 되고, 돈 있는, 여유자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은 편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이 부분도 뭐 우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선당후금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당첨만 되면은 뭐 10억 넘는 차익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자금을 어느 정도
여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편법 이런 것들은 좀 작용하는 것도 뭐 얼핏 들리긴 하는데 이거 근데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. 뭐 1년에 나와봤자 뭐 한두 채 이렇게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 분양, 뭐 왕숙지구나 진접지구, 고양 창릉, 뭐 하남 교산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뭐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청약 3대장 포트폴리오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약의 유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기존에 뭐 사전 청약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당첨금 금액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 공공, 전통 공공 분양이고 그 다음에 선택형 같은 경우는 6년 후 내가 이제 6년 동안 임대로 살아보니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적은 월세를 내고 6년 동안 거주해본 다음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분양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. 6년 동안 집값이 워낙에 뭐 상승을 해서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면도 있고 혹시라도 아파트가 하락하게 되면은 뭐 리스크 했지 해서 분양을 뭐 포기하게 되고 아니면 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하락기의 해지의 수단은 아니고 상승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무리 안 오른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를 거라는 게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나노명 같은 경우 이게 좀 제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나노명 같은 경우를 주변에서는 이 나노명을 좀 우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보면은 청약할 때도 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. 나눔형 같은 경우는 일반형에 비해서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나눔형도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금리 시대거든요. 금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7, 8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상단이. 금리 상단이 7에서 8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주변 시대 70% 분양하고 그다음에 최장 40년 초저리 모기지 1에서 3%입니다. 모기지가. 지금 확정된 게 뭐 1.8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1.3이었는데 1.8로 올라갔다. 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% 초반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시멈이 3%입니다. 그러면은 이 금리로 모기지를 빌리는 그 이익과 그다음에 나중에 일반 공공으로 받아서 오로지 시세 차익을 내가 100% 가져가는 이익 이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제가 나누면 같은 경우도 굳이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누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30% 공공이 귀속되고 팔 수 있는 그전에는 나왔을 때 팔 수 있는 게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었습니다.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로 작용했었는데 이제는 특별법을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. 그래서 환매 의무가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무조건 공공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개인 거래,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. 이 경우 지금 좋은 예시가 강남 브리즈힐, 그 다음에 서쪽 우면 쪽에 LH 분양했던 아파트도 한 군데가 그때도 이렇게 분양을 했었는데 토지 임대부로 그때 당시 때 분양했을 때 2억 됐습니다. 2억대. 그러니까 건물만 내가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, 정부에서 갖고 있는 뭐 이런 형태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 2억에 분양했던 게 13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. 건물값만. 땅값을 제외하고. 이런 거보다 거의 뭐 차익을 보면 거의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. 이 당시 때 뭐 분양받았던 아파트들 뭐 많이 올라봤자 뭐 한 3배? 4배?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 부분에서는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뭐 2억 분양받아고 지금 13억 거의 6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. 근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게 로또 시대 차익이라고 하죠. 또 이게 좀 과열될 확률이 또 있습니다. 이게 또 거꾸로. 아까는 일반 공공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나눔형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나눔형 자체의 이 쏠림 현상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여기까지 뭐 간략하게 자금 조달, 그 다음에 뭐 기타 유형별로 해서 뭐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초기 유동성 검증을 꼭 해야 됩니다.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없이 분양가 20%나 아니면 뭐 10%, 최하 10% 이상은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분양가 20%를 현찰로 대출 없이 이건 DSR에 아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분양가 20%를 공사기간 내 3년 내에 자력을 낼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자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DSR을 엄격하게 적용된다.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행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청약 받고 나서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의무 거주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같이 뭐 세입자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그 잔금 대출하는 이런 부분도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예,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청약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청약에 관심 갖고 계시면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.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